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지나치면 다 중독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실제 중독인 경우를 보면 일상에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거를 알아요. 너무 그 영향이 안 좋아서 몸이 어떻게 되든 내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드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중독 상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몸에 이상이 없고 내 일상에 크게 영향이 전혀 없다면 딱히 중독이라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내가 몰입하는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그걸로 해소할 수 있다면 내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도구가 된 거잖아요. 게임에서 승리하고 그럼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아주 좋은 도구죠. 근데 그 게임을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없을 때, 그 게임에서도 사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끌어다가 그걸로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을 때 자기가 자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중독이 되겠죠. 모든 상담의 시작과 끝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를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없다. 나는 뭔가 부족하다, 모자르다, 해도 안 된다. 내가 작게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커 보이고 싶고 힘이 세 보이고 싶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 한계를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거든요. 중독도 그거의 일부인 것 같아요. 다수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인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누구는 강박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일에 매달리거나 누구는 관계에 매달리거나 아무래도 중독이 생길 수 있겠죠. 진짜 중독이라고 판단이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약물을 복용하고 이제 그 약을 줄이거나 늘리는 거는 의사랑 의논하면서, 이런 중독 같은 경우는 같은 중독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치유를 받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독이라고 할 만큼 그냥 가벼운 정도? 그런 예로 이제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나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그 다이어트가 성공했어요, 다 해결된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한 번도 안 깨고 정말 눈을 감자마자 떴는데 아침인 거예요.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내 소원하던 그 다이어트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좋겠죠, 일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눈앞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체중계 올라가서 딱 쟀는데 내가 원하는 숫자가, 몸도 가볍고 뭔가 정돈된 느낌이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바깥에 나갔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당당하게 허리 피고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동안에 기분이 어땠어요? 순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더라면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기분 좋게 하잖아요. 아까 다이어트가 된 상태에서 내가 특별히 달라진 거가 뭐냐면 나의 태도였어요. 뭐 다이어트 한 상황, 성공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내 태도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전을 던져요. 그리고 손으로 딱 받았을 때 앞면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날 하루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허리를 고쳐 세우고 당당하게 걷는 건, 그 느낌으로 걷는 건 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나왔다. 원래대로 그냥 편하게 현실적으로 그냥 있던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교차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게 진짜지? 그런 생각도 좀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맨날 뒷면만 나올 수도 있고 일주일 내 그거 한 번도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일단 던져서 되면 뭔가 된 것 같으니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요일마다 한 요일을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만 문제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하고 해결된 상황은 내 행동과 태도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있을 때 내 태도, 해결된 상황을 보고 있을 때 내 태도가 다르니까 내가 만약에 이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다이어트가 된 상황을 그렇게 유지를 한다면 허리는 계속 세워질 거고 먹는 것도 좀 더 우아하게 먹을 거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결과가 조금 내가 원하는 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목적도 사람이 다양한데 술을 먹는 거에 대한 목적도 되게 다양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또는 분위기가 좋아서,
또는 술 자체가 좋아서 그 목적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는 좀 힘들겠지만 내가 만약에 술을 그냥 좋아한다. 술 마시는 그 자체를 좋아한다. 술을 문제라고 여길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중독이다 이럴 정도가 아니라면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 몸에 들어가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술을 직접 담가는 거죠. 그 대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먹을 때는 좋은 거니까 혼자 먹어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 안주도 정성을 들인 안주로 그게 꼭 통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술을 왜 좋아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술을 진심으로 사용을 한다면 꼭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다면 술에 대한 내 조절 능력도 내가 직접 담궈서 먹을 때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정말 밤마다 힘드니까 술을 드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목적이 술이 좋아서 마신 게 아니라 이제 시댁 문제, 학교에 애들 문제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라서 술을 계속 마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그 목적을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말하는 목적에 맞게 어차피 드실 거면 몸에 좋은 술로 담궈서 드시는 것도 좋고 그 안주도 좋은 걸로 그 술에 대한 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끔 도와줬을 때는 술 먹는 횟수가 줄고 좋은 술을 마시고 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술을 좀 끊었어요. 물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치는 거는 필요해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해주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특히 술 중독인 경우는 알코올 중독은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 사람이 뭐 남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뭐 진짜 몸에 큰 병이 생길 정도로 마시는 게 아니라면 경계선쯤에서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술을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에는 대부분 가장 큰 원인은 항상 대부분이 자존감인데 그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독이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인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경계선에 있거나 스스로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걸 문제라기보다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